오늘 하루도 고단했네. 해가 뉘엿뉘엿 지는 서울거리. 택시 운전대에서 손을 떼며 한숨을 내쉬는 50대 기사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승객을 태우며 달린 길 위에서 문득 드는 생각.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은퇴하면 뭐가 남을까? 택시기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무게와 희망을 실어 나르는 여정이죠. 누군가는 이 길에서 억대 자산을 쌓았다고 자부하고 누군가는 매달 빠져나가는 생활비에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은퇴를 앞둔 50대라면 누구나 내 자산은 어느 정도일까라는 질문에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50대는 인생의 반환점을 돈 시점입니다. 자녀는 이제 막 독립하거나 아직 학비를 대느라 허리가 휘고 부모님 병원비 걱정까지 더해지는 나이죠. 그 와중에 은퇴를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내가 모은 돈으로 남은 인생을 버틸 수 있을까? 이 질문은 택시기사든 회사원이든 자영업자든 누구나 품는 고민입니다. 오늘은 택시기사라는 직업을 통해 50대에 접어든 우리의 은퇴 준비와 자산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해요. 억대 부자가 됐을지, 평균 이하로 허덕일지 진짜 사례를 들여다보며 같이 고민해 볼까요? 본론 택시기사의 자산, 그리고 은퇴 준비의 현실. 1. 택시기사의 자산 평균은 어느 정도일까? 먼저 50대 택시기사의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짚어볼게요. 통계청의 가계금융조사 2016에 따르면 50대 전체의 평균 순자산은 약 3억 5,917만 원, 60대 이상은 3억 1,722만 원 정도라고 해요. 여기서 순자산은 총 자산, 부동산, 금융자산 등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죠. 그런데 이 숫자는 전체 50대를 아우르는 거라 택시기사라는 직업에 딱 맞는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택시기사는 근로소득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있죠. 개인 택시면 사업자이고 법인 택시면 월급쟁이에 가까운데 둘 다 안정적인 연금이나 퇴직금이 보장되는 직업은 아니에요. 택시기사의 수입은 지역, 근무시간, 개인 택시냐 법인 택시냐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서울에서 개인 택시를 운영하는 50대 기사님이라면 하루 12시간 일하고 월 30만 400만 원 정도를 번다고 쳐요. 여기서 기름값, 차량 유지비, 세금 등을 빼면 실수령은 20만 250만 원 수준. 법인 택시라면 이보다 적게 월 15만 200만 원 정도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죠. 이 돈으로 2030년 일하며 자산을 모은다고 생각하면 억대 자산은 가능할까요? 답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부동산이 7,080%를 차지하는 50대의 자산 구조를 고려하면 집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전부인 경우가 많아요. 평균적으로 순자산 23억 원 정도가 현실적인 그림이죠. 2. 은퇴 준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만 모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정하는 게 더 중요하죠. 택시기사처럼 소득이 불규칙하고 연금 혜택이 적은 직업이라면 몇 가지 핵심 전략이 필요해요. 지출 관리 매달 들어오는 돈에서 고정비집세, 공과금, 보험료 등을 먼저 떼놓고 남은 돈을 저축과 생활비로 나누는 거예요. 택시기사는 수입이 들쑥날쑥하니까 월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예산을 짜는 게 좋아요. 연금 활용 국민연금은 꼭 챙겨야 해요. 택시기사는 자영업자처럼 국민연금을 따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월 10만 원이라도 꾸준히 내면 65세부터 매달 3,050만 원은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추가하면 더 든든하죠. 부동산 다운사이징 집이 자산의 대부분이라면 은퇴 후 큰 집을 유지하기보다는 작은 집으로 옮겨 여윳돈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집을 팔고 5억 원짜리 집으로 옮기면 5억 원을 연금이나 투자 자금으로 쓸 수 있죠. 소득 다변화 은퇴 후에도 택시를 계속 뛸 건지 아니면 다른 일을 찾을 건지 고민해야 해요. 50대라면 아직 체력이 받쳐줄 때라 소규모 창업이나 부업을 고려해 볼 만해요. 이런 전략들은 책에서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택시기사들이 겪는 고민과 맞닿아 있어요. 이제부터 진짜 사례를 통해 어떤 선택이 자산을 늘리고 은퇴를 든든하게 만드는지 들여다볼게요. 3.
실제 사례 길 위에서 쌓은 자산 이야기. 사례 1억대 자산을 쌓은 김 기사님. 김영수 가명 58세 기사님은 20년 넘게 서울에서 개인 택시를 운영했어요. 젊은 시절엔 하루 14시간씩 일하며 돈을 모았고 40대에 서울 외곽에 아파트를 샀죠. 그때 아파트 값이 2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7억 원으로 올랐어요. 김 기사님의 자산은 이 아파트와 예금 1억 원,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월 50만 원을 합쳐 순자산 약 7억 5천만 원 정도예요. 억대 자산가로 불리기엔 충분하죠. 김 기사님의 비결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 절약. 외식은 거의 안 하고 아내와 함께 매달 150만 원으로 생활비를 맞췄어요. 둘째, 부동산 투자. 아파트를 산 게 신의 한 수였죠. 김 기사님은 집값이 오를 줄은 몰랐지만 그냥 내 집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했어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은퇴 계획은 60세까지 택시를 뛴 뒤 아파트를 팔아 지방으로 내려가 작은 집에서 연금과 예금으로 사는 거예요. 월 200만 원만 있으면 부부가 충분히 행복할 거야 라는 게 김 기사님의 꿈이죠. 사례 2평균 이하로 허덕이는 박 기사님. 박민호 가명 55세 기사님은 법인 택시로 15년을 일했어요. 월 수입은 180만 원 정도. 자녀 둘을 대학까지 보내면서 학비와 생활비로 돈이 쉴 새 없이 나갔죠. 지금 자산은 전세 보증금 1억 원과 예금 3천만 원이 전부예요. 순자산은 1억 3천만 원. 50대 평균보다 한참 낮죠. 박 기사님의 고민은 연금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을 중간에 몇 년 못 내서 65세부터 받을 돈은 월 20만 원 남짓? 이 돈으론 밥값도 안 되라며 한숨을 쉬죠. 박 기사님은 은퇴 후에도 택시를 계속 뛸 계획이에요. 60대까지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 해야지. 근데 그 이후엔 어쩌나 싶어. 박 기사님은 이제라도 개인연금을 들까 고민 중인데 당장 여윳돈이 없어 막막해요.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식들 잘 크는 거 보면 그걸로 됐다며 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사례 3 중간은 가는 이 기사님. 이기철 가명 53세 기사님은 개인 택시로 10년, 그전엔 회사원으로 15년을 일했어요. 회사원 시절 받은 퇴직금으로 서울 근교에 전셋집을 얻고 택시로 번 돈은 저축과 생활비로 썼죠. 현재 자산은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예금 8천만 원, 퇴직연금 예상 수령액 월 30만 원을 포함해 순자산 약 3억 원. 딱 50대 평균쯤이에요. 이 기사님은 은퇴 준비를 위해 두 가지에 집중했어요. 첫째, 자녀 독립. 대학생인 딸이 장학금을 받아 학비 부담이 줄었고 아들은 군 제대 후 바로 취업해 독립했죠. 둘째, 부업. 주말엔 배달 대행을 뛰어 월 50만 원 정도를 더 번다고 해요. 이 기사님은 택시는 55세까지만 뛸 거야. 그 다음엔 배달이나 경비 일을 할까 싶어라며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은퇴 후엔 전셋집을 월세로 바꿔 연금처럼 쓰고 부업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생각이에요. 억대 부자는 못 되겠지만 굶지는 않을 거야 라는 말에 묘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4. 은퇴 후 삶 어떻게 꾸릴까? 새 기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산의 크기만큼이나 은퇴 후 삶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억대 자산이 있든 평균 이하로 허덕이든 결국엔 어떻게 살고 싶냐가 핵심이죠. 택시기사처럼 체력과 시간이 곧 돈인 직업에선 은퇴 후 삶을 더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 건강관리 택시기사는 오래 앉아 있어서 허리와 목 건강이 나빠지기 쉬워요. 은퇴 전부터 스트레칭, 걷기 같은 운동을 습관화하면 나중에 병원비를 아낄 수 있어요. 취미와 관계 돈만큼 중요한 건 사람과 시간이에요. 가족, 친구와 시간을 보내고 동호회나 봉사활동으로 새 관계를 만드는 것도 은퇴 후 삶을 풍요롭게 하죠. 작은 목표, 거창한 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매일 아침 동네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기 같은 소소한 목표가 삶의 활력을 줍니다. 결론, 길 끝에서 만나는 새로운 시작. 택시기사의 자산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예요. 억대 부자가 되든 평균 이하로 살아가든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뭘 할 수 있느냐죠. 김 기사님처럼 절약과 투자를 병행하거나 박 기사님처럼 자식의 행복을 위안으로 삼거나 이 기사님처럼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길 위에서 수많은 승객을 만났던 택시기사처럼 은퇴 후에도 새로운 사람, 새로운 꿈을 만나며 달릴 수 있죠. 당신의 자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리고 그 자산으로 어떤 삶을 꾸리고 싶나요? 오늘 잠시 운전대를 놓고 그 질문에 답해보는 건 어떨까요? 50대 택시기사의 자산과 은퇴 준비 전문가적 분석. 서론 정보 기반의 은퇴 준비 필요성. 50대는 은퇴를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택시기사와 같은 비정규직 또는 자영업적 성격의 직업군은 안정적인 연금이나 퇴직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자산 관리와 은퇴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본 글은 택시기사의 평균 자산 현황, 은퇴 준비 전략,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목표는 50대 택시기사 및 유사 직업군 종사자들이 자신의 재무 상황을 점검하고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본론 택시기사의 자산 현황과 은퇴 준비 전략. 1. 50대 택시기사의 자산 현황. 통계청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50대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약 4억 1,200만 원, 60대는 약 3억 8,700만 원입니다. 순자산은 부동산, 금융자산 등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택시기사의 경우 이 평균값은 직업적 특성상 다소 왜곡될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는 고정소득이 보장되지 않고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로 나뉘어 소득 구조가 상이합니다. 개인택시 서울 기준 개인택시 기사의 월 평균 매출은 약 40만 5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유류비, 차량 유지비, 보험료, 세금 등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약 25만 300만 원 수준입니다. 법인택시 기사의 월 소득은 약 20만 250만 원으로 개인택시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추가 수당이나 복리후생이 거의 없어 자산 축적이 더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소득을 바탕으로 2030년 근무 시 자산을 추정하면 부동산 주택 또는 전세 보증금이 자산의 7,080%를 차지하며 금융자산 예금, 연금 등은 2,030% 수준입니다. 평균적으로 택시기사의 순자산은 2억 3억 원 사이로 전체 50대 평균보다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연금 납부의 불규칙성과 고정비 지출자녀, 교육비, 생활비 등의 영향이 큽니다. 2. 은퇴 준비를 위한 재무 전략. 은퇴 준비는 단순히 자산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은퇴 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택시기사와 같은 직업군을 위한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지출 구조 최적화. 소득이 불규칙한 택시기사는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예산을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250만 원 소득 기준으로 고정비 주거비, 공과금, 보험료 등을 50% 125만 원 이내로 유지하고 30% 75만 원을 저축, 나머지 20% 50만 원을 여유 자금으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예산 관리 앱의 뱅크샐러드, 토스를 활용해 지출을 추적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2.2. 연금 제도 활용. 국민연금 택시기사는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국민연금을 개별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최소 납부액월 10만 원으로 10년 이상 납부 시 65세부터 월 3,0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간과 금액을 늘리면 수령액이 증가하므로 가능한 한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연금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연간 400만 원 한도, 55세 이후 수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만 원 납부 시 연간 약 66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법인택시기사는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택시기사는 IRP 개인형 퇴직연금을 통해 추가 연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2.3. 부동산 자산 관리. 50대 택시기사의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높다면 은퇴 후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8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이를 4억 원대 주택으로 다운사이징하면 4억 원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연금, 투자 또는 생활비로 활용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도 대안입니다. 2.4. 소득 다변화. 은퇴 후 완전한 소득 단절을 피하려면 부업 또는 경력 전환이 필요합니다. 택시기사의 경우 50대에는 체력이 허락하는 한 기존 업무를 유지하되 60대 이후에는 배달 대행, 주차 관리, 경비 등 비교적 낮은 강도의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운전 교육, 차량 관리 컨설팅 같은 전문성을 띤 소규모 창업도 고려할 만합니다. 3. 실제 사례 분석. 아래는 다양한 자산 수준의 택시기사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의 성공과 한계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사례 1. 상위 자산가 마이너스 김영수 58세 개인 택시. 자산 현황 순자산 약 7억 5천만 원 아파트 7억 원, 예금 1억 원, 국민연금 월 50만 원 예상. 배경 20년간 개인 택시 운영. 40대 초반 서울 외곽 아파트 구매 당시 2억 원, 현재 7억 원. 월 생활비 150만 원으로 절약하며 저축. 전략 부동산 가치 상승과 절약 습관이 성공 요인. 은퇴 후 아파트 매각 및 지방 이주 계획으로 월 200만 원 생활비를 연금과 예금으로 충당 목표. 평가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는 긍정적이지만 금융 자산 비중이 낮아 유동성 확보가 필요. 추가 연금 가입으로 안정성 강화 추천. 사례 2 평균 이하 마이너스 박민호 55세 법인 택시. 자산 현황 순자산 약 1억 3천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원, 예금 3천만 원, 국민연금 월 20만 원 예상. 배경 15년간 법인 택시 근무. 자녀 교육비로 저축 여력 부족. 국민연금 납부 중단으로 연금 수령액 낮음. 전략 은퇴 후에도 택시 운행 계획. 추가 연금 가입 검토 중이나 자금 부족. 자녀 독립 후 저축 증대 목표. 평가 교육비로 인한 자산 축적 한계. 즉시 국민연금 추가 납부와 소액 개인연금 가입을 시작해 연금 기반 강화 필요. 사례 3 평균 수준 마이너스 이기철 53세 개인 택시. 자산 현황 순자산 약 3억 원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예금 8천만 원, 퇴직연금 월 30만 원 예상. 배경 회사원 15년 후 개인 택시 전환. 자녀 독립으로 지출 부담 감소. 주말 배달 부업으로 월 50만 원 추가 수입. 전략 은퇴 후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현금 흐름 확보 계획. 55세까지 택시 운행 후 경비 등 저강도 일자리로 전환 목표. 평가 자녀 독립과 부업으로 재무 안정성 개선. 다만 부동산 의존도가 높아 금융자산 다변화 ETF, 채권 등 고려 필요. 4. 은퇴 후 삶의 재무적 지속 가능성. 은퇴 후 삶의 질은 자산 규모뿐 아니라 자산 활용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택시기사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생활비 추정 통계청 2023에 따르면 65세 이상 2인 가구의 최소 생활비는 월 200만 원, 적정 생활비는 월 270만 원입니다. 연금과 저축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건강관리 비용 택시기사는 장시간 운전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흔합니다. 건강보험 외에 민간 의료보험을 1,015만 원을 유지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산 유동화 부동산 자산이 많다면 리츠 REITs 투자나 영모기지론을 통해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 주택을 영모기지론으로 활용 시 월 100만 원 안팎의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체계적 준비로 안정된 은퇴를. 50대 택시기사의 자산은 평균 2억 3억 원 수준으로 전체 50대 평균 4억 원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소득 불안정성과 연금 준비 부족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영수 기사처럼 부동산과 절약을 활용하거나 이기철 기사처럼 부업과 자녀 독립을 통해 자산을 관리하면 안정적인 은퇴가 가능합니다. 반면 박민호 기사 사례는 연금과 저축 부족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은퇴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를 재검토하고 소액이라도 개인연금을 시작하며 지출 구조를 최적화하세요. 부동산 자산은 유동화 방안을 고민하고 부업으로 소득을 보완하세요.
전문가로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자산의 크기보다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재무 계획을 점검하며 한 걸음 내디뎌 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 준비 이야기를 나눠보려 해요. 요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은퇴가 훌쩍 다가와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많잖아요. 아직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일하고 월급 들어올 때마다 그날 숨 돌리기 바쁘다가 어느 순간 정년 혹은 명예퇴직 이야기가 나오면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특히 장기간 안정적으로 일해오던 공무원 부부라면 퇴직 후에도 어느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해서 통장 잔고를 봤더니 8천만 원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현실적인 충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공무원 부부라면 대부분 연금을 어느 정도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단지 연금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아이가 있다면 교육비부터 결혼 자금까지 계획해야 하고 부모님 부양 문제도 생각해야 하고요. 혹은 계속되는 물가 상승, 예상치 못한 병원비, 갑작스럽게 생길 수도 있는 사고나 지출 등등 은퇴 후에는 현역 시절보다 오히려 돈이 더 필요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연금이 있어도 예적금, 투자 수익금 혹은 어느 정도 목돈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공무원이라 괜찮다라고 막연히 생각하다가 퇴직 후 은행 잔고 확인하면 이게 정말 다인가? 하고 놀라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혹은 이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례 3가지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까 해요. 공무원 퇴직 부부가 8천만 원을 갖고 현실적인 노후 생활을 시작했을 때 어떤 상황에 놓이는지 그 충격과 더불어 대처 방안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보다 내 이웃이나 선후배가 겪고 있는 이야기라는 마음으로 편하게 들어주세요. 1연금이 있는데도 생활비가 부족하네? 첫 번째 사례는 30년 가까이 시청에서 근무한 김 과장 부부 이야기예요. 두 분 다 공무원이라서 큰 걱정 없이 지내다가 막상 김 과장이 60세 넘어서 퇴직할 시기가 오니까 슬슬 긴장되기 시작했대요. 김 과장 연금이 어느 정도 나오긴 하지만 그 액수가 매달 넉넉하다고 하긴 좀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그래도 부부 모두 일단 퇴직하면 지출이 줄어들겠지라고 생각했대요. 매일 정장을 입고 출근할 필요도 없고 매달 자동차 유류비가 크게 들지도 않을 것 같고 회식이나 경조사비도 줄어들 것 같고요. 그런데 막상 퇴직해보니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기존에 직장 다닐 때는 회사 단체 보험이 적용돼서 보험료가 저렴했는데 이제 둘 다 개인 의료보험으로 전환해야 해서 보험료가 확 올라감. 친구나 동료 모임이 해산되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간 많으시니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죠? 라는 식으로 오히려 외식비가 늘어남. 평생 못 해본 취미생활 하나쯤 하고 싶어서 학원이나 취미 모임에 등록했더니 월 회비가 생각보다 꽤 든. 아이가 아직 결혼을 준비 중이라 혼수나 예단 등 대량의 목돈이 언제든 나갈 상황. 여기에다가 부부가 퇴직 직전에 은행 대출로 사둔 조그마한 아파트가 있는데 은퇴 후에는 추가 소득이 없으니 대출 원리금 상황도 꽤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여러 지출을 합쳐보니 매달 연금 소소한 기타 수입 퇴직 후 알바 등을 합쳐도 턱없이 모자라더라는 거예요. 김 과장 부부가 확보한 순수 현금 자산은 8천만 원 정도인데 나중에 큰돈 필요할 때를 대비해 최대한 쓰지 않겠다 하고 묶어두려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월말에 계산기를 두들겨보면 뭔가 모자라서 결국 조금씩 이 목돈에 손을 대게 된답니다. 부부가 이 돈을 10년, 20년 써야 할지도 모르는데 자꾸 쪼개 쓰면 금방 사라지겠네 하면서 밤잠을 설치는 거죠. 결론적으로 김 과장 부부가 깨달은 건 아무리 연금이 있어도 내 생활비 규모를 정확히 계산하지 않으면 결코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연금이든 은퇴 후 소득이든 매달 들어오는 돈을 기준으로 내가 무슨 비용을 어느 정도로 쓰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모님 부양과 건강 문제 생각보다 빨리 닥쳐왔어요. 두 번째 사례는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일했던 박 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오래도록 학교 업무를 담당했고 아내분도 같은 시기에 퇴직하셨어요. 둘 다 공무원 연금이 나오니 우리 부부 노후 걱정은 없겠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은퇴 직후 생각지 못했던 큰일이 벌어집니다. 박 씨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게 된 거죠. 요양병원비가 환자 상태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의외로 한 달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쉽게 나간다고 하잖아요. 나중에는 한 달 25만 300만 원까지도 들 수 있고요. 본인 연금을 어머님 병원비로 거의 다 써버려야 할 지경이 된 거예요. 거기다 아내분도 이제 좀 여유 생겼으니 몸 관리 좀 해야겠다 싶어 병원 검진을 받았는데 큰 수술이 필요한 질환이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 수술비와 회복 기간, 병원비 등등 또 목돈이 나가게 됐죠. 보험은 일부만 보장돼서 그 차액이 만만치 않았고요. 원래 은퇴 후 소소하게 여행도 다니고 손주도 돌보고 취미생활할 생각이었는데 지출에 파묻히다 보니 노후가 전혀 자유롭지 않아요. 박 씨 부부는 평생 열심히 일해서 내 노후만큼은 제대로 즐기고 싶었는데 막상 닥쳐보니 돈 들어갈 구멍이 한두 곳이 아니더라고 토로합니다. 게다가 8천만 원이라는 목돈이 물론 적진 않죠. 하지만 요양병원비나 큰 수술 혹은 자녀 문제까지 겹쳐버리면 이 돈도 쉽게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규모거든요. 한 번에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 일이 생각보다 흔합니다. 박 씨 부부의 결론은 내 몸 상태나 가족의 건강 문제, 부모님 부양 등은 언제든 갑자기 찾아올 수 있으니 은퇴 전에 이 부분을 꼼꼼히 대비해야 한다였어요. 저축이나 보험, 그리고 제2의 소득원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다죠. 3. 자산 관리를 놓쳤더니 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네요. 세 번째 사례는 구청에서 근무했던 이 팀장 부부입니다. 이 팀장은 은퇴하자마자 편하게 농가주택을 얻어 귀촌 생활을 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대요. 아내분도 시골 내려가서 텃밭 가꾸고 한적하게 살면 좋겠다고 동의해 주셨고요. 그래서 부부가 큰맘 먹고 지방에 시골집을 매입하려고 했어요. 퇴직금과 함께 모아둔 돈 대부분을 집 매입과 리모델링에 쏟아부었습니다. 시골이라 땅값이 싸다곤 하지만 막상 집을 손보려니 예상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모든 과정을 끝내고 나니 현금으로 남은 돈이 고작 8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처음엔 우린 어차피 시골에서 자급자족하며 살 거니까 돈이 별로 안 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집 유지 관리비나 보일러, 수도, 시설 고장, 혹은 농기구 마련 비용 등이 늘 예정에 없던 지출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 시절에는 몰랐는데 막상 농촌에서 경제활동을 하려니 마땅한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나이가 60 전후 되면 몸 쓰는 일은 무리하기 어렵잖아요. 가벼운 알바 정도로는 수입이 변변찮고 직장을 구하려 해도 지역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더 일해서 돈을 벌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으니 마음만 바쁠 뿐이라는 거죠. 시골 생활이 로망이었던 건 분명 맞지만 실제로 부부가 살다 보니 목돈은 점점 깎여 나가고 새로운 소득원은 제대로 구하지 못한 채로 답답함이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남은 8천만 원은 어떻게든 불려야 하는데 나이 들어서 새로운 투자나 사업을 시작하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농사라도 제대로 지어볼까? 하고 작물을 심어봤는데 날씨나 농산물 가격 변동으로 손해만 보는 경우도 많고요. 결국 이 팀장 부부는 시골에 내려가기 전에 도시에서 5년이든 10년이든 더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자산을 좀 더 불려놓았어야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은퇴 직후에 꿈을 좇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의 안정 자산을 확보하거나 새로운 일자리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루트를 준비했어야 한다는 거죠. 은퇴 후 자산 8천만 원, 우리에게 주는 교훈. 위 세 가지 사례는 각각 상황은 다르지만 결국 공통점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과 장애물이 은퇴 후에 생각보다 빨리 크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내가 평생 공무원으로 일했으니 그래도 남들보단 좀 여유롭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는데 실제로 퇴직 후 통장 잔액과 월 지출, 그리고 주변 상황을 맞닥뜨리고 나니 생각보다 훨씬 힘들다는 현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득 지출 구조를 미리 파악하기 연금이든 퇴직금이든 확실하게 금액을 확인하고 퇴직 후 내가 예상하는 지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습관이 중요해요. 막연히 생활비가 아니라 항목별로 보험료, 식비, 교통비, 의료비, 취미활동비, 경조사비, 부모님 용돈 등 나눠서 월 평균 지출이 얼마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자산 분산 8천만 원 정도의 목돈이 있다고 해도 한두 번의 큰 지출로 순식간에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예적금, 보험, 투자 상품 등 여러 형태로 분산해두고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자녀 결혼 자금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할지를 미리 정해둬야 해요. 은퇴 후 새로운 소득원 고민 퇴직하자마자 집에서 쉬거나 여행만 즐기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재취업, 자영업, 파트타임 알바 등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탐색해둬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일자리가 좁아지므로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부터 미리 실행해보는 게 좋아요. 건강관리, 가족 돌봄 문제 대비 내가 건강해야 일을 더 하든 여행을 하든 할 수 있어요. 미리 건강검진 받아보고 자녀나 부모님이 갑자기 도움이 필요할 때 대처할 방법을 고민해둬야 하죠. 요양병원비, 간병비, 수술비 등은 생각보다 크고 빠르게 지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꿈은 이루되 시기를 분산 귀촌생활 해외 한 달 살기 같은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한 번에 퇴직금 자산을 몰아쓰지 않고 일부 시기를 남겨두거나 혹은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퇴직 직후가 아니라 12년 정도 더 일을 한 뒤에 가도 늦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현실적인 재무 설계예요. 특히 공무원으로 오래 일하신 분들은 그래도 난 연금이 나오니까라는 안도감이 은근히 커서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물가는 오르고 자녀 결혼 연령과 방식도 예전과 달라졌죠. 저축해놓은 금액과 실제로 노후에 필요한 금액의 차이가 꽤 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소개한 세 가지 사례도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니에요. 주변에 조금만 물어봐도 비슷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올 정도니까요. 8천만 원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은퇴 후 2030년을 살아가야 하는 긴 시간 동안 만능 열쇠가 될 수는 없죠. 결국 재취업이든 소규모 투자든 지출 항목 다이어트든 뭔가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어느 순간 은퇴하고 긴 노후를 맞게 되잖아요. 지금 내 준비가 과연 현실적인가? 라고 자문해 볼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닐까요? 남 걱정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곧 마주할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한 번쯤 가족들이랑 함께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보셨으면 해요. 월별 생활비 체크부터 향후 10년 내 예상되는 지출, 그리고 내가 퇴직 후 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보면 한결 머릿속이 정리될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내 노후를 대신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이 스스로 준비해야 해요. 공무원이라는 안정적 직장을 가졌다고 해서 은퇴 후에도 자동으로 안정적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걸 오늘 사례들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조금은 충격적일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당장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기왕이면 8천만 원을 불안한 마지막 동아줄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는 시드머니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모두 본인 상황을 잘 점검하시고 은퇴 후를 대비해 긍정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편안한 삶을 꿈꿉니다. 나는 그동안 열심히 일하며 배당금 450만 원을 목표로 은퇴를 준비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은퇴 후 여유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죠. 그러나 예상과는 너무 다른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꿈에 그리던 은퇴 후 생활은 그저 허황된 기대에 불과했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쌓여만 갔습니다. 나는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은퇴 준비와 그 후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내가 겪은 실수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배당금 450만 원으로 은퇴했지만 인생이 이렇게 망가질 줄은 몰랐다. 은퇴를 앞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정적인 배당금 450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나도 그렇게 믿었다.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배당금을 준비하는 것만큼 은퇴 후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길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다. 내가 준비한 배당금만으로는 예상과는 다른 문제들이 속속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배당금 450만 원이 정말 충분할 줄 알았던 내 생각이 완전히 깨져버린 경험을 통해 은퇴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었다. 1. 은퇴 후 생활의 불확실성.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예상치 못한 지출의 폭증이었다. 은퇴 후 나는 월 450만 원의 배당금을 바탕으로 생활을 이어갈 계획을 세웠다. 이 정도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은퇴 후 생활은 전혀 예상과 달랐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다. 나이가 들면서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고 만성질환이 발생하면서 치료비가 계속 증가했다. 한 달에 50만 원 넘게 드는 병원비, 약값은 은퇴 후 내게 큰 부담이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는 은퇴 후 건강 문제나 예기치 못한 사고를 모든 예상 가능한 항목으로 미리 준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당시에는 배당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정작 건강 문제나 예기치 못한 큰 지출을 감당하기엔 부족했다. 2. 은퇴 후 사회적 관계의 변화. 두 번째 문제는 사회적 관계의 변화였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동료들과의 만남, 업무를 통한 교류가 자연스레 이루어졌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관계들이 급격히 사라졌다. 처음에는 이제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이 밀려왔다. 은퇴 후 내가 직면한 또 하나의 문제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특히 은퇴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게 기대하는 것처럼 여유로운 삶을 살 거라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오해일 뿐이다. 내게 남은 것은 450만 원의 배당금 외에도 많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시간의 공백을 채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동료들이 있었고 자주 대화를 나눴지만 은퇴 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쁜 삶을 살아서 나와 연락을 자주 하지 않게 되었다. 이 점에서 중요한 건 은퇴 후에 사회적 관계와 활동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있지만 외로움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나는 그 부분에 대해 준비가 부족했다. 이로 인해 점차 심리적인 부담이 커졌고 결국 정신적으로도 건강에 문제가 생길 뻔했다. 3. 장기적인 재정 계획의 부족. 세 번째 문제는 바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의 부족이었다. 배당금 450만 원은 그 당시에는 충분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 상승과 예기치 않은 비용들이 점점 나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한 달에 450만 원은 현재로서는 불충분할 수 있다. 내가 배당금을 고정적으로 받는다고 해도 나의 생활 수준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또한 은퇴 후에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배당금 외에도 다른 수입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나는 배당금만 믿고 살았고 다른 재정적 준비는 거의 하지 않았다.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서 배당금이 예상보다 훨씬 부족하게 느껴졌다. 내가 처음 준비했던 배당금은 사실 당장의 생활비를 커버하기에 적당했지만 10년, 20년 후의 생활을 고려한 재정적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정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교훈과 대안. 이 세 가지 문제를 겪으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점은 은퇴 후의 준비가 단순히 수입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 사회적 관계의 변화, 그리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고려한 준비가 모두 필요하다. 나처럼 배당금만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건강관리비와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이나 자산 배분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은퇴 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동호회 활동이나 봉사활동 같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셋째,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 배당금 외에도 다른 수입원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나 다른 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배당금 450만 원으로 은퇴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 전문가 칼럼. 은퇴는 누구에게나 큰 전환점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마치고 나면 그동안 쌓아온 경력과 노력을 통해 얻은 배당금, 연금, 저축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죠. 배당금 45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은퇴 준비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이상은 현실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간과한 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은퇴 후 배당금만으로 충분할까? 배당금 450만 원은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정적인 배당금을 받는다면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배당금이 제공하는 것은 단기적인 수입일 뿐 장기적인 은퇴 생활을 지탱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1.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 첫 번째 문제는 바로 건강입니다. 은퇴 후에는 우리의 몸이 더 이상 예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거나 여러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만성질환이나 노화로 인한 문제는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450만 원의 배당금만으로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다면 건강관리비나 예기치 않은 의료비 지출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될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물가 상승과 예기치 못한 지출. 두 번째 문제는 물가 상승입니다. 배당금 450만 원은 오늘날 기준으로 적절한 생활비를 제공할 수 있지만 10년, 20년 뒤의 물가 변동을 고려할 때 과연 충분할까요? 물가는 꾸준히 상승하고 그로 인해 생활비도 함께 올라갑니다. 특히 연금이나 배당금처럼 고정된 수입만을 의존한다면 그 상승률에 맞춰서 수입을 늘릴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배당금 450만 원으로 시작한 은퇴 생활이 물가 상승에 의해 위협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3. 사회적 관계의 변화와 외로움. 세 번째는 사회적 관계입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동료들이나 사회적 활동이 자연스럽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그런 관계들이 급격히 사라지죠. 은퇴 후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외로움을 느끼게 되며 이를 해결할 방법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워도 사회적 관계가 결여되면 정신적인 고립감이나 우울감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 실수 없이 하기 위한 전문가의 조언.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다양한 변수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배당금 450만 원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퇴 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 건강관리 계획 세우기. 은퇴 후에는 건강에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의료비가 많이 드는 질병에 대비할 수 있는 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병원비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된 보험이나 예비 자금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건강보험 외에도 암보험, 치아보험 등 다양한 보험 상품을 가입하여 건강 문제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거나 운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부족하다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다양한 재정적 수입원 확보하기. 배당금 450만 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나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의 프리랜서 활동 또는 온라인 사업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수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 사회적 활동 지속하기. 은퇴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 취미활동 또는 동호회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장기적인 재정 계획 세우기. 은퇴 후에 필요한 자금 계획은 장기적으로 재정적인 여유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배당금만으로는 10년 후, 20년 후의 생활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이나 다른 재정 자산을 통해 자산을 불리고 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등의 전략을 통해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 외에도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통해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배당금 450만 원으로 은퇴 생활을 준비하는 것은 분명 매력적인 계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예기치 못한 변수들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의료비, 물가 상승, 사회적 고립 등 여러 문제를 고려했을 때 단순히 배당금만으로 은퇴 후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퇴 준비는 단기적인 수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준비와 대책을 세워야만 가능합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금전적인 준비만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준비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배당금 450만 원이 있다 하더라도 불행한 은퇴 생활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재정적 준비, 건강관리, 사회적 활동 등을 계획하면서 안정적이고 행복한 은퇴를 준비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맞이하는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둔다는 의미를 넘어서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큰 고민을 안겨주죠. 오늘은 퇴직금 2억, 57세 증권사 팀장이 택한 마지막 은퇴지? 라는 제목 아래 은퇴 준비와 그 이후의 삶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 역시 수십 년간 일하며 온갖 걱정과 기대를 품었기에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조금이나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은퇴 준비를 생각하면 머릿속에 돈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기 쉽죠. 물론 경제적 안정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퇴직금, 저축, 투자 등은 은퇴 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돈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은퇴 후에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사회적 관계의 변화, 그리고 정체성 상실감 등 예상치 못한 심리적 부담까지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은퇴 준비라는 말이 단순한 자금 마련을 넘어 새로운 삶의 방식과 꿈, 그리고 인간관계 재정비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57세 증권사 팀장 김모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김 팀장은 평생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일하며 온 철저한 분석과 전략의 대가였습니다. 매일같이 수많은 숫자와 정보에 휘둘리며 자신도 모르게 피로감이 누적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57세의 나이에 다다르면서 내가 정말 이 길이 맞는가? 라는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마련한 퇴직금 2억 원이라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두고 어떻게 사용할지 혹은 더 큰 수익을 위해 투자할지 고민하겠지만 김 팀장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금융권에서 번 돈을 기반으로 한 자유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단순히 돈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기 자신만의 시간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도시의 번잡함을 떠나 자연이 가득한 한적한 지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곳이면 내 마음도 편해지고 남은 인생을 좀 더 여유롭게 즐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결과적으로 김 팀장은 자신만의 마지막 은퇴지를 선택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취미 생활과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결정은 단순히 경제적 계산을 넘어서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의 질과 행복을 우선시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단 한 사람의 사례로만 접하기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죠. 은퇴 후 삶은 누구에게나 큰 도전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사례를 더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50대 후반의 박모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평생 현장 노동에 몸담으며 가족을 부양해온 분이었어요. 그러나 55세가 되던 해 몸이 점점 지쳐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은퇴 준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었죠. 박 씨는 은퇴 전부터 건강관리와 미래의 주거, 환경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소도시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아파트로 이사를 결심했어요. 그리고 은퇴 후에는 동네 커뮤니티에 적극 참여하며 건강을 위한 산책과 취미생활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심리적, 신체적 건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두 번째 사례는 60대 초반의 대학 교수 김모 씨입니다. 김 교수님은 평생 학문에 정진하며 후학을 양성해 왔지만 정년퇴직 이후에도 그 열정은 식지 않았어요. 오랜 연구와 교육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김 교수님은 은퇴 후 새로운 시작을 모색했습니다. 평소 꿈꿔왔던 자연 속의 작은 오두막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 자신만의 세상을 구축하기로 한 거죠. 처음에는 주위 사람들의 우려도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 교수님의 선택은 점차 옳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삶의 의미를 찾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방식은 모두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점은 내가 원하는 삶의 질에 대한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물질적인 준비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심리적 준비까지 포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일생을 일에 바쳐온 우리들에게 은퇴는 또 다른 출발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취미, 인간관계, 그리고 꿈을 실현할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맞이하며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퇴직 후 뭐 하지? 라는 막연한 불안감에 빠지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주눅들기도 하죠. 그렇지만 김 팀장, 박 씨, 그리고 김 교수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은퇴 후의 삶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 동안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뒤돌아보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물론 준비 과정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작은 결정들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한층 더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응원하는 것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세 가지 사례 57세 증권사 팀장이 선택한 마지막 은퇴지 50대 후반의 박 씨가 건강과 안정을 위해 택한 새로운 주거, 환경, 그리고 60대 초반 김 교수님이 꿈꾸던 자연 속 삶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은퇴 후 삶의 새로운 장을 열어갔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상황에 맞춰 경제적 준비는 물론 정신적, 심리적 준비까지 꼼꼼히 해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준비를 시작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일찍부터 미래를 계획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반드시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어서 김 팀장이 선택한 은퇴 후 삶의 모습을 좀 더 생생하게 들여다보려고 해요. 김 팀장은 은퇴 후 처음 몇 달 동안은 적응하는데 꽤 힘들었어요. 매일 수많은 숫자와 거래에 시달리던 날들이 갑자기 사라지자 그는 내가 정말 뭐를 잃은 걸까? 라는 생각에 빠졌죠. 하지만 곧 그는 깨달았어요. 그동안 몰두했던 업무가 없어도 자신만의 시간을 찾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예를 들어
김 팀장은 아침 일찍 눈을 뜨고 한적한 마을길을 산책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낯선 풍경에 어색함을 느꼈지만 매일 걷다 보니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과 새들의 지저귀이 그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답니다. 산책 도중 마주치는 이웃들과의 짧은 인사, 때로는 같이 커피 한 잔을 나누며 나눈 소소한 이야기들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들른 동네 작은 카페에서 그는 지역 커뮤니티라는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카페 주인과 이웃들이 모여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소소한 취미생활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보며 이런 게 바로 내가 원하는 삶이구나라고 확신하게 되었죠. 금융권에서의 치열한 경쟁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이제는 진짜 내 삶을 살아가는 느낌이었어요. 김 팀장은 단순히 여유를 즐기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숫자와 차트에만 집중했던 그가 이제는 지역 농산물 시장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농사라도 지을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앞섰지만 주변의 도움을 받아 작은 텃밭을 꾸미기 시작했죠. 직접 기른 채소를 이웃들과 나누며 작은 수확이 주는 기쁨을 맛보게 된 거예요. 이런 경험들은 그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은퇴 후에도 배움은 계속되고 자신이 몰랐던 영역에 도전하며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또 다른 흥미로운 변화는 바로 자신을 위한 시간의 확보였어요. 회사 생활 때는 항상 남을 위해 또는 결과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시간이 많았지만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김 팀장은 그동안 미뤄왔던 독서, 그림 그리기, 심지어는 소소한 글쓰기에 도전했어요. 하루 일과가 끝나고 조용히 앉아 자신만의 세계를 펼치는 시간은 그에게 큰 만족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어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취미 생활을 넘어 그의 인생 전체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죠. 김 팀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은퇴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점이에요. 어떤 이는 은퇴를 두려움과 불안의 시기로만 보지만 오히려 그동안 미뤄왔던 자신만의 삶, 즉 나를 위한 삶을 실현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시작은 낯설고 두려울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익숙한 일상이 사라지면 불안감은 커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김 팀장의 사례처럼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적응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그 안에서 행복을 찾게 될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새로운 취미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자신을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여행을 다니며 각 지역의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즐기고 또 다른 분은 평생의 관심사였던 음악이나 미술에 깊이 빠져들기도 해요. 중요한 건 은퇴 후에도 나 자신을 잃지 않고 꾸준히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요. 은퇴가 다가온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히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 나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퇴직금 2억, 57세 증권사 팀장이 택한 마지막 은퇴지라는 이야기는 단순한 사례를 넘어 우리 모두가 앞으로 맞이할 은퇴 생활에 대해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소중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각자의 속도로 그리고 각자의 방식으로 내일을 준비해보세요. 새로운 도전이 주는 두려움도 있지만 그 안에서 찾는 자유와 기쁨은 결코 작지 않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서 또 다른 멋진 페이지를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